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의과대학 4곳이 내년 입학 의대 정원으로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 규모를 신청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대학 건물 앞에서 의대 교수 2명이 삭발을 합니다. 강원대가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3배 가까이 대폭 늘려 제출한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밤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140명 증원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학습의 질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습하는 장비들 그리고 참여해야 될 교수님들 이런 것들이 전혀 충원이나 지원이 현재까지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파악한 도내 4개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400명대, 현재 정원인 267명의 2배 수준입니다. 대부분 증원 규모를 두고 본부와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모두 정원을 늘렸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이처럼 의대 교수들의 반발마저 커져가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대학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의 진찰 기록 등을 토대로 복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이 대상입니다. 미 복귀자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전공의 390명 가운데 3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15명뿐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 사냥이 올겨울 들어 민가나 도로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먹이를 구하려 내려온 것인데요. 이번 겨울 유난히 많고 잦았던 폭설에 전체 사냥의 17%가 굶어 죽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 백담사 초입의 백담마을. 갈색 털에 뿔 달린 동물이 양봉통 뒤에서 빼꼼 고개를 내밉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입니다. 산세가 깊고 험한 곳에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출몰한 겁니다. 계속된 폭설로 미시령에는 16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사냥들은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처에서는 폐사한 사냥도 2마리 발견됐습니다. 폭설이 오고 날씨가 좀 개고 이 폭설이 조금 녹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눈에 파묻혔다가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고. 계곡 아래에서 사체를 끌어올려 확인해 보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굶어 죽었습니다. 수컷이고 한 7년에서 8년생 정도 됩니다. 사냥은 식물의 잎이나 종자를 주로 먹는데 온통 눈으로 뒤덮인 겨울 산에서는 먹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0마리 안팎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유난히 그 수가 많습니다. 구조됐다 죽은 것까지 합치면 무려 277마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냥은 최대 1,600마리 정도인데 이번 겨울에만 17% 넘게 굶어 죽은 겁니다. 눈이 많이 자주 내려 먹이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이 겨울철 먹이로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3톤을 40곳에 나눠 뿌렸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은 배를 고른 사냥을 발견하면 신고가 가장 먼저라고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먹이 주기는 금지해 주시고 구조가 필요한 사냥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자체나 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30cm 이상의 눈이 쌓인 산속에서 사냥들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려는 각 지역의 계획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가축 분유를 도시가스로 만들어내는 정부 사업이 횡성에서 추진됩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5만 5천 두, 횡성 인구 4만 6천 명보다 많습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횡성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는 바로 분뇨와 악취. 여기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의무까지 강화되면서 시험대에 오른 횡성 한우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한우도 육성하고 분뇨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횡성군의 카드는 가축 분뇨 자원화입니다. 마침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를 통합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는 환경부 사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횡성 등 전국 8개 지자체를 바이오가스화 사업지로 선정하고 시설 건립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에서는 오는 2028년부터 하루에 가축 분뇨 95톤과 하수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 120톤으로 3,200 노멀 큐빅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457억 원 중 국비 336억이 지원됩니다. 이곳 공근면 초원리 15,000제곱미터 부지에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민 공모를 통해 공근면 초원리가 가축 분뇨 에너지 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축 분뇨와 악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행성의 축사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환경 문제, 악취 문제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우분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한우 농가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퇴비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런저런 방법도 많이 제시해보고 해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퇴비 자원화는 이거 바이오가스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래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축 분뇨 등 횡성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은 963톤. 횡성군은 공근면의 바이오가스와 폐비닐 열분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생산되는 가스와 열을 주민 수영장과 목욕탕 같은 공공시설 연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신재생 에너지화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이번 횡성군 사업이 강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경제 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이 여전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된 새 사업 시행자 공고에는 지원 업체가 없었고 전 사업 시행자와 지위 취소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계속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0월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문제가 많다며 지정을 취소한 뒤 새로운 사업자를 연말까지 찾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접수해 공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후 법원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손을 들어줘 공모가 재개됐고 공모 기한은 지난달 말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전혀 없었고 접촉한 업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성명 불상의 단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과 취하를 반복하는 등 집중적인 방해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 모질의 차질을 빚음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만간 2차 공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좀 움츠려 있거든요. 제 공고를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기간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여유를 두고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공모에 나서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전 사업 시행자는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소를 제출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자청과 동해시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선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그 기다린 만큼 좀 신속한 어떤 그런 대응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한편 강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남산면 광판리 일대 368만 제곱미터에 9,364억 원을 들여 AI와 데이터 등 첨단 산업시설과 함께 상업과 교육,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앵커 기업인 더존 비즈온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방 공무원을 신규 임용합니다. 선발 인원은 121명으로 교육행정이 110명, 사서 5명, 시설 5명 등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51명인데 운전 28명, 시설 관련 업무 23명, 시설 관련 직렬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공개 임용시험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설 직렬 경력 임용시험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에 속해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의회 상임위원장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지난 1월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가 접수돼 선관위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공무원들도 함께 선관위 조사를 받은 가운데 원주시는 수사 결과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은 자도 함께 처벌됩니다. 강원도가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축산 농가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축산 농가 보험 가입비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닭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이고 자연재해와 화재, 지진, 폭염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61개의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축제극장 몸짓이 2달 동안 재정비를 마치고 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24석의 공연장과 연습실, 분장실을 갖춘 축제극장 몸짓은 앞으로 공연이 없을 때도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극장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극장 내부에 휴식 공간을 마련했고 아카데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예술가들의 실험과 도전을 담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마인프린지 경연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속초시 인구 8만 2천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2월 말 기준 속초시 인구는 한 달 전보다 215명 줄어든 8만 1,806명으로 2020년 5월 말 이후 3년 9개월 만에 8만 2천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세대수는 1월 말 4만 1,353세대에서 2월 말 4만 1,358세대로 오히려 늘었으며 동별로는 노악동, 조양동 순으로 인구 감소가 많았습니다. 강원소방본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875개 투표소와 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긴급 피난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사항은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선거 전날부터 당일 개표까지
투 개표소 인근에 소방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이 농촌인력증개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고 농가형 근로자 320명을 비롯해 4개의 지역 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134명, 결혼 이민가정 친족 155명 등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에는 총 6억 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정성군 지역의 농협이 나서 최대 8개월 동안 농가의 단기 인력을 지원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강원도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다른 연령층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며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5까지 줄인 원주 DB가 이번 주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내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최하위 서울 삼성, 9일 홈에서 부산 KCC를 상대하는 DB는 이번 시즌 두 팀을 합쳐 10경기에서 단 한 패만 내주며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할 경우 14일에 열리는 2위 수원 KT와의 홈 경기에서 이르게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현재까지 45경기를 치른 원주 DB는 시즌 35승 10패를 기록하며 2위와 5.5게임 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 기촌 희망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교육의 내용은 귀농 귀촌 전략과 농업 세무, 생활 법률, 작목 재배 기술, 농업기계 실습 등 모두 14회입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철원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이 지역의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주말 행복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주말 행복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체조와 힐링, 연필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동화놀이 꿈자람 교실 등 유아와 아이들을 즐길 만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선착순 모집입니다. 화천군이 건물에 설치된 화재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화천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시설을 대상으로 준불연 재료 외벽 마감과 스프링클러 설비, 노후 누정과 배전 차단기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교체 비용의 최대 80%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